먼저 우리 변영남 선생님 첫 번째 주제 발표하게 되실 변영남 선생님은 현재 협회사 편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1969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한치과의사학회장과 협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먼저 변영남 선생님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나오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나들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공청회 연자로 나서면서 느낌은 이 소모적이고 정말 어려운 이런 그 논란은 오늘로 해서 정말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오늘 다시 이거 한 것을 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좀 하나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취업 창립 기념일이 1921년인데 저는 오늘 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협회 창립 기념일이 어떻게 제정되었으며 그 후에 어떤 경과를 지났는지를 아까 협회장님도 말씀을 계셨지만은 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 창립 기념일 제정은 1981년 4월 24일 제30차 경주 대의원 총회에서 일반 의안 16호로 창립 기념일에 대한 제정안이 서울 군진 지부 제안으로 이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당시 서울 회장님은 최재경 회장님이고 군진 지부 회장님이 박명규 회장이셨습니다. 근데 그날 그 박명규 군진 대의원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의 창립 총회 날로 정하자고 제안해서 당시 이종수 의장님 사회로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날짜는 협회 건의안으로 위임하되 그 후 집행부 지현택 회장님이 1921년 10월 1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후에 지현택 회장님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살아계실 때 제가 그때 상황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81년에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이 됐지만은 74년부터서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되고 총회 안건으로도 올라왔지만 결론을 못 내고 서로 이렇게 있다가 81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지현택 회장님 말씀으로는 첫째 말씀이 역사란 거는 긴 게 좋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 81년 그 제정 당시에 21년으로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날 대의원들의 뭐 없이 그냥 이렇게 통과된 게 아니고 74년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정한 그 뒤에 창립 기념일이 제정하고 나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걸 제가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 4월 20일 제5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그때 당시에 의장이 김명득 의장님이 있었습니다. 변석두 대의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협회 창립 기념일 변경건이 이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협회 창립 기념일은 대의원 총회에서 이미 평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를 제안하고 이를 집행부 검토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변석재 대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걸 협회 이사회에서 이런 걸 논의한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질책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변석재 선생님은 대의원총회 의장도 하셨지만은 우리 협회사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으시고 그런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지금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그 뒤에 2005년 그래서 3월 그 정기이사회에서 당시 회장이 정재규 회장님입니다. 협회 연역 변경의 건은 현행대로 하되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기로 한다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2009년 4월 25일 제5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협회 창립 기념일 및 취업 마크 디자인 변경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김건일 당시 의장은 협회 창립일이 1921년 10월 2일로 제정되었다. 당시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도한 단체로서 정통성이 없다는 협회사 편찬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따라 협회 창립일을 변경하고자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석천 총무이사는 기념일 변경 협회 안건은 치과의사의 내부 의견 불일치로 대의원총회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속으로 이수구 회장님 당시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백왕식 선생님이 의사학회 회장을 하실 적에 협회 취업 창립 기념일에 대한 공청회를 2009년 9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때 주제 발표는 취업 창립일 제정 및 과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1921년 그 협회 창립일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 복원이라고 신재희 당신 대한치과의사협회 편찬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1925년 한성치과의사를 주장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복원이라고 했지만 왜 복원이라고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튼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취업과 서치 연역에 대한 소고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임경빈 그 대한치과의사 학회 명예회장님이 한 거는 해방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해방으로. 이와 같이 그 세 분의 주제 발표와 그 다음에 3명의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취업협회사 편찬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학회 합동회의를 2010년 12월에 학회장인 백왕식 선생님이 개최를 해서 그 마무리를 짓고자 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결정을 유보한다고 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역사 자료실을 두며 추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회 창립일이 결정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많은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주장하는 협회 창립일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무방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치과의사회는 1921년 한반도에 최초로 생긴 전국 단위 단체이며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그때 치과의사가 한국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치과의사 단체가 뭐냐? 한국 우리나라에 땡긴 것이.
그건 조선치과의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둘째, 일본인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1922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연원은 경성치과의학교의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경성치과의학교는 나게라 다스미, 유락달겐 나게라 다스미가 조선 총독부와 그 부전이라는 일본 그 재벌의 도움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이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게라 다스미는 그때 당시에 조선인의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1925년 최초로 조선에 23명의 조선인 치과의사를 배출했습니다. 물론 일본인도 4명 졸업했습니다. 그 후 함석대 외 7명이 주축이 되어서 이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이 학교는 나중에 1940년, 30년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로 승격되고 그게 이어져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인에 의해 총독부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역사의 아픔은 있습니다. 나기라 다스미는 해방되자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박명길 학장에게 남산에 있는 학교 관사를 인계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관사타가 낙원동 회관을 거쳐서 당산동 거쳐서 현 협회 송정동 회관의 종잣돈이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회관의 종잣돈이 나기라 다스미가 마련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나기라 다스미의 업적을 높이 기린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기라 다스미를 내가 찬양하는 것을 친일로 몰지 마세요. 나기라 다스미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선치과의사학회, 한성치과의사학회 등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도 기여하셨고 해방으로 일본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1962년 38학회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쓴 글을 보면은 정말 감동적이고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과의사 치고 일본 사람이지만 나기라 다스미를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응?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회관 올라온 데 보면은 박명진 학장님의 사진이 계단이 있는 데가 걸려 있습니다. 왜 박명진 학장님 사진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 걸려 있느냐? 여기 계신 임원들이나 치과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아는 분 많이 안 계십니다. 그분이 왜 그가 붙어 있냐면 아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치과의사 회관을 종잣돈을 마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사진 걸어놓은 것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흉상도 만들어서 회관에다가 보존해야 된다고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치과에서는 한국인이 배제되었고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을 살펴봅니다. 창립 당시 조선치과의사회는 법정단체도 아니고 단순한 친목단체였으며 회원 가입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임의대로 자유로웠습니다. 설립 취지도 그때 당시에 입치사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많았기 때문에 그 입치사들과의 분쟁에 대처하고 치과의사 시험 제도의 필요성에 기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조선치과의사는 그 전신을 경성치과의사회가 주축이 되었고 경성치과의사의 간부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가 가입에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립 당시 일본인 치과의사는 약 40여 명이 전국에 있었고
한국인 치과의사는 1912년 일본 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삼각동, 지금 광교 아래가 삼각동입니다. 광교 아래에서 함석철 선생님이 개업을 하셨고, 1917년에 한동찬 선생님은 동경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개업을 하셨는데, 나중에 서울 오셔갖고 한동찬 선생님은 우리 치과의사협회 회장으로 하셨습니다. 해방으로. 그 다음에 1919년 김창규는 동경치과의학교를 졸업하고 광화문에 개업하고 계셨고, 1921년 이희창은 동경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무교동에서 개업했던 이 21년 당시에 한국 사람이 4명 뿐이었습니다. 치과의사로서. 이들은 일본 동경치과의학 정규 과정을 졸업했으므로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 같은 동문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들과 교류해서 친목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치과의사의 임원으로 참가한 한국인은 함석태, 유상문, 김영권, 한동찬, 이정신, 김정규, 박명진, 박준영, 조동음, 박영준, 이복진, 정보라, 안병식, 이유경, 조명호 등 그 외에도 많은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몇 명만 지금 제가 기록해서 남은 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1933년을 보면은 1933년 6월 5일에는 평양치과의사회가 평양치과에서는 조선치과의사회 평양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치과의사회가 열려서 한국인 한동찬이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저걸로 말하면은 최초의 한국 지부장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은 한국인과 일본이 함께 참석한 치과의사회에서 최초로 당선된 한국인 회장이며, 회의 간사에 고명천, 한정호, 평의원에 이정신, 이한운이 선입되어 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조동음이 조선치과의사회 부회장, 함석태가 1942년 함석태 부회장이 보선을 되었습니다. 1935년 9월 25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15주년에 한국인 인으로만 구성된 한성치과의사가 하나의 단체로서 조선연합치과의사에 가입한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조선연합치과의사가 생긴 배경은 그때 당시에 정성치과의사에서 왜 의사들 단체는 총독부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데 왜 우리 치과의사들은 홀대하고 참석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 전체적인 조선치과의사에 그게 단체에 들어가라. 그러면 초대하겠다. 그래서 경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에서 들어가고 한성치과의사회도 조선연합치과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임의단체입니다. 단체 이름으로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들어갔는데 1935년은 단체가 가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함석태 선생님도 초청장을 받아서 총독부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함석태 선생님을 그러면 친일파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참석 안 한 것이 오히려 홀대받은 걸로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설명한 걸 보면은 미루어서 한국인 홀대는 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조선치과의 창립 총회 사진 중 한국인 치과의사가 한 명도 없다.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은 22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경상치과의사 간부 및 지방대표들의 치과의사가 아닌 내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개원한 한국인 치과의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 뿐이었고 학교 졸업연도를 보면은 함석태를 제외하고 다 5년 이내의 개원 초년생입니다.
중견 관부가 될 만한 연륜도 부족하여 장님 멤버의 참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지만은 우리가 협회장이나 각 시도 지부장 하려면 최소한도 회무에 30년은 그 몸을 바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4, 5년 된 사람들이 어떻게 간부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창립 멤버가 아니다고 해서 회원이 아니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당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함석태가 활동한 내용을 보면은 소학교, 중학교,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그 다음에 척타기 등에 이게 참여했다는 활동 내용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어떻게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 혼자서 활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섯째, 조선치과의사라는 명칭을 내가 사용한 것을 보고 일본인 치과의사들도 조선치과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했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개인 단위로 조직했다는 것은 개인별로 가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 명칭도 일본 치과의사의 조선집으로 했다면 우리가 기원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1925년 창립된 한국이 많은 한성치과에서는 창립일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 한성치과의사는 전국 단위의 치과의사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한성치과의사를 연원으로 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국 단위 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한성치과의사회는 그 회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은 최소한도 학술단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해방 전까지 학술단체가 하나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조선치과의학회, 정성치의학회에 활동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논문도 발표하고 학술 연마를 했습니다. 한성치과의사에서는 뭐 학술단체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치과의사는 1935년 조선연합치과에서 가입하고, 아까 내가 그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그때 1936년 한성치과의사회를 대표하여 함석태와 조동은 연합치과의사회 평연이 되었고, 또 1942년에 정성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는 폐지됐고 조선치과의사로 통합이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과거에 나도 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42년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강제로 한성치과의사가 정성치과의사로 흡수됐다고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강제로 흡수된 건 아닙니다. 물론 총독부에서 42년에 전쟁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42년에 폐지되어 통합되고 43년에 함석태는 조선치과의사의 부회장이 당선이 됩니다. 왜 내가 이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성치과의사의 해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2년 9월 24일 정성신사에서 해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912년 1월 16일 창립된 정성치과의사회는 31년간 수많은 업적을 쌓아 올리고 한성치과의사회 당시에 박명진 회장과 통합하기 위해서 해산식을 거행합니다. 정성치과의사회는 정식으로 그 회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9월 달에 했는데 이제 10월 달에 한성치과의사회 박명진 회장과 일본인 정성치과의사회는 간부 간에 통합할 것을 절충 중이었던 바 합의를 봐서 통합 창립 총회는 1942년 10월 2일
남산 경성호텔에서 약조 회원 100명, 내빈 총독부 위생과장, 정치전 나기라 다스미, 만선치계 사장 등 많은 분이 참석하여서 이 통합이 됐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정말 자의적으로 통합된 겁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부회장이 정보라, 평의원의 함석태, 안동서, 이유경, 이사의 안병식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은 몇 가지 필요한 사실을 보면 1921년 조선치과의사의 창립일을 협회 창립일로 정한 대의원총회 결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대의원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내년 100주년 행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우리 치과의사 모두가 새 씨앗을 심고 쑥쑥 자라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론 따질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생긴 치과의사 단체가 대한치과의사회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뭐, 우리나라 사람 진료해주고 있고, 뭐 착취를 해간 거 뭐 얼마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의료 진료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요새 떠도는 일제청산이나 적폐 청사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를 보고 친일파라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절대 친일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친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유공자이고 저는 그 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논달 문제는 논쟁을 내가 볼 때는 깊이 가지 않고 짧은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저의 주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